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 공장 12월 7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이 글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신저가는 이미 경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부분도 좀 합니다. 조금 안정화가 되려고 하니까 화웨이의 CFO 사건, 오늘 미국의 송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한 2, 3%의 하락을 만들었던 요건이 됩니다. 요즘에 보면 시장 지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쉽게 상승과 하락 부분 그 변동폭 자체가 크게 움직이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 경기가 뭐 완벽하게 살아난다 이런 증거 자체가 조금씩 많이 소멸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전쟁 관련된 내용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의 조그만 충격, 그 다음에 외부의 작은 바이러스만 들어오면 바로 감기가 걸린다든가 아니면 몸이 움츠리는 현상이 현재 글로벌 증시의 변동폭이 큰 거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역발상으로 보면 그 다른 포인트도 찾아볼 수 있겠죠. 유럽 증시가 한 2, 3%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돼서 다우지수도 장중에 한 70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1차적으로 미국과 중국 정부가 12일부터 다음 주부터 실무 협상에 낙관적인 기대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반등을 만드는 하나의 요건이 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의 변동폭을 만들었던 요건을 딱 정리를 한다면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중립금리가 가까워졌다라는 코멘트 이후에 장기 채권 자체의 금리가 하락폭이 빠르게 나왔어요. 근데 단기 금리 부분들은 다음 이제 이번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사실 뭐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죠. 장기채가 원래는 같이 상승 부분 나와야 되는데 단기적인 왜곡으로 장기채가 하락폭이 나오고 단기채는 옆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뭔가 만나는 국채가 있겠죠. 하지만 뭐 다른 기간이 긴 국채 부분들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서로 기간 자체가 큰 차이가 없는 이 두 국채의 크로스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도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알고리즘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 하니까. 왜? 어떤 공식 부분들이냐면 장기채와 단기채의 크로스가 진행됐을 때 역전에 진행됐을 때는 향후의 경기 전망에 대한 그 사이클 부분들에 바뀌고 있다는 하나 신호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넣어두는 하나의 중요 변수. 그러니까 이런 상황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자동적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선까지 조정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게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알고리즘 하나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좀 됐고 두 번째 특히 이제 후반에 나왔던 장기채 부분하고 이제 미국의 무역 분쟁 부분들의 일단 90일 휴전 부분들을 됐는데 이 90일 휴전에 약간 찬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지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 미국 당국 자체가 뭐 작년부터 2, 3년 전부터 HSBC를 조사를 좀 했답니다. 이란 제재 화웨이가 이란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를 했고 HSBC 홀딩스를 통해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화웨이의 CFO 보석 허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다시피 미국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하겠죠. 보석 허가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제 투자 심리 약영을 줬던 내용 자체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 실무 협상 부분들 할 때 중국에게는 상당히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부분들은 역으로 미국에게 좀 더 많은 기회
조건 개선 부분들을 진행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달 무역 적자가 555억 달러입니다. 10년 내 최대예요. 555억 달러 10년 내 최대고, 대중국 그 무역 적자는 7%가 급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 431억 달러. 이걸 또 제시하면서 미국이 또 원하는 걸 좀 챙길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 선에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에서 지금 우리가 파월 연준은 올해 2018년도에 내내 변동성을 만들었던 뭐 CFO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뒤로 두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3분기부터 계속 바뀔 수 있다. 최고점이다라는 얘기 좀 드렸죠. 연준의 인사들도 계속 그 얘기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의 제어 부분들이 될 거라는 게 시장이 이미 컨센서스고, 연준에서도 이걸 확인해 주고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있다고 연준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방향 부분들을 확연히 바꾸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역시 장중에 70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의 늦출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서 반등을 했고, 아마존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반등 성공, 특히 그 다음에 나스닥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11일에 있을 애플 브렉시트 관련된 합의안 표결 관련 내용에서 메이 총리가 의원들이 다수당을 가지고 있어요. 절반 정도의, 절반은 넘는데 자기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반발이 가장 심한 브렉시트 안전장치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 의견을 상당히 청취하는 쪽으로 적극 반영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 부분들을 바뀌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로 정리를 드리면서 12월 7일 모닝 브리핑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웨이 사건에 대한 불구 중국과 미국 정부가 다음 주 실무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 언급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의 노출 가능성이 진행되면서 일부 국채 금리의 역전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번 주 중반에 변동폭이 컸지만, 어제 미국 국채 금리들 보면 하락분이 나왔어요. 근데 다른 장단기 금리 차의 스프레드 부분들은 확대가 됐다.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FOMC 전까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높다. 그래서 역으로 계속 시장에 대해서 화웨이 관련된 내용 부분들의 변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스닥이 700, 다우지수가 장중에 700포인트 정도 하락, 유럽 증시는 2, 3% 정도의 금리 인상 요건 자체의 누출 가능성이 시장이 장중 700포인트 하락 부분들을 거의 다 커버시키고 나스닥 상승 전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애플의 부품주는 시간에서 6%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12월 7일 항상 보면 그 저점에서는 좋은 기사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투자 심리 부분도 최악화가 된다든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더 저렴하게 주가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12월 7일 이슈 매니저 신우수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